오늘의 중고차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수상할 정도로 너무 잘 맞추셔서 오늘은 난이도를 살짝 올려봤습니다. 약간 요 범퍼 라인은 힌트, 사이즈는 17인치? 현대 딱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올해는 걸리겠지만 제가 순서대로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1000만원 전후, 여기에 뭐 취등록세, 기타 매도비 이런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적혀있질 않아서 오늘은 그냥 순수 차값만 1000만원 보도록 하고요. 용도는 왕복 40km 출퇴근, 한 달에 넉넉 잡아서 1000km 정도, 수도권 드라이브, 첫 차라 장거리는 안 할 예정. 하지만 차가 생기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법. 월 유지비는 가능한 적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늘 설명드리듯 대략적으로라도 한 달에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대략적으로 적어주셔야지 거기에 맞는 차량을 추천드린다. 저번에 어떤 분이 월 유지비 상관없습니다, 그냥 승차감 좋고 안전한 차를 해주세요 해서 바로 S클래스를 권장드렸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디자인은 딱 봤을 때 구형이다 싶은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설명드리듯 1000만원 전후 중고차, 특히 국산차, 특히 현대기아차라면 가격 방어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된 산타페 사기도 많이 빠듯한 비용이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 검은색, 쥐색. 첫 차를 알아본 지 꽤 되었는데 눈여겨본 차량은 QM6, BMW 3시리즈, 아마 F30 모델일 것 같고, SM6, 크루즈 말리부, LF 소나타, 아반떼 AD, 티볼리, 레이스토닉, 뭐 그냥 가격대 맞춰서 다 적어 오셨는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가는 건 티볼리나 레이고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중고차 보실 때 꼭 가서 눈으로 보고 사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친구들은 노상에다 세워놓은 차량들이 있죠. 진짜 껍데기에 뭐 플라스틱 몰딩이나 뭐 도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유리 이런 것들도 지하 주차장에서 이쁘장하게 있던 친구들과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냥 엔카에서 우리 집 앞으로 배송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건 뭐 껍데기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해선 권장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구도심해서 이중 주차도 해야 돼, 주차가 조금 불편해 하는 경우에는 대형 차량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뭐 당연한 소리를 해봤고 오늘도 살짝 소거를 해보자면 딱 봤을 때 구형이다 싶은 느낌이 없었으면, 하지만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형 느낌이 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거는 주관적이긴 한데 일단 요거는 지어보도록 하고, 월 유지비는 가능한 적게, 왕복 40km 출퇴근, 한 달에 1000km 정도로 잡고, 요 중에서 아무래도 QM6는 가스가 좋은데 가솔린 디젤보단 페이스리프트 한번 한 가스가 좋은데 아무래도 오늘 예산에선 조금 어려움이 있다. 거의 못해도 19년식, 20년식 가스 모델로 봤을 때 한 1300은 그래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친구고, BMW 3시리즈 지금 제 차량들 중에 한 대인데 얘는 14년식에 10만 킬로, 차값은 900만원이고 제가 12만 킬로짜리 사와서 지금 16만까지 탔는데 들어간 정비 비용, 여기 하체 보시면 스테빌라이저라고 얇은 그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 양쪽으로 부속감만 한 5만원 들어서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소모품 정도만 바꾸고 갖고 와서 그냥 변속기 오일만 바꿔주고 다른 소모품도 안 바꿨어. 엔진 오일만 그냥 조금 빠르게 6000, 7000 그 정도에 바꿔주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거래처 실장님이 요거를 30만 킬로를 타셨거든요. 근데 엔진 오일 진짜 거진 2만 킬로가 다 돼서 한번 바꾼대. 거기에 그냥 경고등 뜨면 그때그때 오일 아무거나 주워다가 막 그냥 보충만 하시면서 타시는 분인데, 야, 차가 그렇게 해서 30만을 탔는데도 굴러가.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튼 뭐 N사칠이 좋네, B사칠이 좋네 얘긴 정말 많지만 수입 자동차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봤을 때 4기통 디젤 3시리즈, 5시리즈 정말 유지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뭐 굳이 고질병을 막 적자면 아무래도 제가 밥벌이를 하는 자동차가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뭐 X5, E클래스, S클래스 그런 친구들인데, 인테리어에서 뭐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만 조금 세게 틀지 말자. 에어컨 세게 틀면 지금 요 버전 친구는 뒤에 이제 에어컨 물 맺히면 이게 하드가 죽어버리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물 들어가면 여기 노 시그널 이렇게 뜨면서 이게 죽어버립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뭐 굳이 끈적이는 손잡이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생기면 바꾸면 되니까, 어차피 오늘 예산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안 되고 M스포츠 모델도 안 되니까 내가 요 정도 차량 갖고 와서 기본적인 소모품만 바꿔줘도 적어도 되팔 때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수입차니까 월 유지비 가장 적게 이렇게 접근했을 땐 일단 첫 차라면 보험료가 따블이잖아요. 당연히 이 정도 예산에선 자차 넣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차 다 포기하고 그냥 잘 굴러가는 주행 성능 끝내주는 가성비 수입 세단이 필요해요 하시는 경우에는 절대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제가 이 차량을 타고 이 차량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도 2열에다가 애기 카시트 끼고 다니는데 그냥 3인 정도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의 패밀리카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얘는 완전 초기 모델인데 예산이 조금 더 있다면 맥시멈 1,500만원 직전까지 16년식 이후 이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보시면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옵션이 약간 더 좋아지니까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로 한 1,500만원 전후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예산이 계속 올라가지만 뭐 2천만원 초중반이라면 F바디 다음에 G바디 모델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말이 샜는데 오늘 요 정도 예산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입차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시기 때문에 대중적인 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SM6는 아무래도 얘가 최고 등급 알리 모델인데도 16년식에 9만 킬로 800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차가 많으니까 조금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형차인데 뭔가 아반떼급의 맛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중형차다. 뭐 1.6 터보를 선택하시면 출력이 정말 좋다고 느껴지지만 중고차로 접근할 땐 신차 때는 1.6 터보가 좋아.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얘가 터보 차저 없는 2.0 자연흡기도 있잖아요. 중고차로 볼 땐 2.0 자연흡기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터보 차저라는 리스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신차로 그대로 팔리는 모델인 만큼 갖고 와도 이 친구의 연식을 생각했을 땐 그때 나오던 친구들보단 전체적으로 재질이나 디자인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깔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2열에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는 패밀리카, 세미 패밀리카 그렇게 접근했을 땐 공간성 자체는 나쁘지 않고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이 좋기 때문에, 영업이력도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중반대 주고 비슷한 연식, 영업이력 있는 가스 소나타 살 바에 저는 거의 3분의 2 혹은 반값에 누릴 수 있는 SM6 중고차로 봤을 땐 절대 나쁜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차가 2천만원짜리를 누가 실컷 영업이력으로 10만 킬로 초중반 탄 그런 가스 소나타 K5를 1,000만원 초중반대 주고 사는 게 이상한 거지, 감가를 아싸리 세게 먹은 SM6 뭐 차량의 운동 성능 부분에선 당연히 LF 소나타보다는 아쉬운 게 사실이야. 근데 일단 뭐 가격 거품이란 게 없고 있던 거품도 그냥 휘핑기 돌려갖고 머랭을 쳐버리는데, 이래서 인식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그 인식 때문에 중고차 값도 많이 다운됐지만 1,000만원 이하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냥 디자인이 세련된 차량, 나머지 다 무난한 차량 접근했을 때 절대 나쁜 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LF 소나타 K5 와, 가격 거품 진짜 장난 아니죠. 너가 차라리 양반이다. 실내도 훨씬 세련됐고 재질도 좋고 옵션도 좋고. 그리고 다음은 크루즈와 말리부인데, 올류 말리부, LF 소나타, 아반떼 AD, 스토닉 요 정도까지는 최근에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올류 말리부는 SM6랑 비교적 비슷한 값에 SM6보다 운동 성능이 전체적으로 훨씬 좋은 친구고, 그냥 브랜드 딱지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 그 기본기 자체는 아무래도 말리부가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타보신 분들이라면 뭐 반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LF 소나타, 아반떼 AD 늘 설명드리듯 소나타는 어중간한 영업이력 친구들 1,000만원 초중반 주고 살 바에 차라리 30만 넘어간 친구들, 웬만한 거 다 정비해놓은 친구들 한 300만원대로 저렴하게 사서 한 3-4년 타다가 거의 그 값에 그대로 판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친구들, 아반떼 AD도 신차가 거의 2천만원 초반 친구가 10년이 지나서 아직도 1,000만원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 오늘 중요하게 보신 티볼리는 얘가 지금 18년식에 11만 킬로, 차값은 870만원인데 그냥 뭐 따지고 보면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마 모델부터 전반적으로 살짝 아쉬웠던 완성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터보 없는 1.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룸이 이렇게 여유로운데 엔진은 코딱지만 해. 열이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열을 받지도 않아. 물론 아이신 6단 변속기랑 함께 조합이 좋진 않아. 조별 과제를 하는데 애들이 막 쿵짝쿵짝거려. 막 서로 합이 안 맞아. 텍스처가 없대. 이런 느낌으로 막 싸우는 그런 엔진 변속기인데, 그래도 안은 나쁘지 않아. 그냥 고장이 크게 없다는 장점이 있고, 아직도 신형으로 요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신차로 사시는 분들에게 단점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면이 있다. 덩치도 코나보다 살짝 여유롭고 셀토스보다 살짝 작은 느낌, 딱 그 사이 정도인데 혼자 타기에 뭐 아이들만 탄다면 꽤나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트렁크도 제가 봤는데 당연히 뭐 위급 스포티지 투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소형 SUV 치고는 심심하지 않은 공간성이 나온다. 그냥 짐 싣고 놀러갈 정도, 애들 짐 실을 정도, 그 정도는 충분하고요. 오늘 보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무난한 거 원하시면 오늘 보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큰 단점 없이 큰 장점도 없이 모든 세양이 오각형인데 조금 작은 오각형이야. 딱 그런 느낌이고요. 레이는 지금 19년식에 9만 킬로 정도 탄 차값은 딱 1000만 원인데 유지비 자체는 너가 제일 적게 든다. 키로수는 보통이지만 연식도 제일 빠르고 얘는 당시 거의 최고 등급이었던 프레스티지인데 계기판 요것도 나름 옵션 들어간 거고 순정 내비 옵션도 있고 뭐 레이 자체가 처음 출시부터 지금 신형까지 안전 옵션 조금 추가된 거 말고는 이렇다 할 옵션 추가도 없고 디자인도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가격 방어도 정말 훌륭하다. 지금 2012년식에 막 10만 킬로 이런 애들이 5, 600 하거든요. 근데 내가 19년식에 9만 킬로 이 친구를 1000만 원에 사온다? 뭐 한 5년 타다 팔아도 키로수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5, 600 충분히 받고 팔 수 있는 감가 방어에선 제일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도 레이를 유튜브용으로 최근에 한 1년 정도 굴렸었는데 출력 그냥 시내 주행할 때는 언덕길만 없다면 그렇게까지 막 불편해서 죽을 정도는 아니야. 뭐 그냥 시내 주행해서 잠깐 막히는 길 왔다 갔다 할 때는 나쁘지 않아. 근데 제일 나쁜 게 뭐냐? 요 망할 시트다. 시트가 진짜 저기 동네 마을버스 시트보다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아. 특히 얌레스트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요거 아예 여기까지 올려서 이렇게 썼었는데 어떻게 써도 정말 불편해서 목을 댈 수가 없는 시트가 제일 큰 단점이었던 저 개인적으론 레이였고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요 직접 모델까지 터보 차저가 있는 레이, 출력도 그냥 아반떼 정도 나오는 레이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당시는 사장이 됐었고 요즘에는 또 전기차가 나오는데 전기차 타보니까 레이의 단점이었던 출력이 정말 좋아졌다. 야 이거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등과 목에서 오는 시트가 진짜 쓰레기였구나 요 느낌 때문에 제가 레이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은 사람인데도 요 시트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성 안 좋고 5년 된 경차 중고차 치고는 가격이 아직도 1000만 원? 요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가 되팔 때도 비싸고 공간성 제가 이거 가끔 자동차 범퍼 심지어 뒷범퍼도 여기 폴딩하면 딱 실리거든요. 요렇게 진짜 공간성이 적재가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레이였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신차로 디자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고를 사도 뭐 그냥 레이네 싶을 정도의 상품성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토닉은 1.4 가솔린 혹은 1.6 디젤로 가시면 되는데 시내 주행이 많다면 1.4 가솔린,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면 1.6 디젤 쪽이 만족도는 제일 크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티볼리보다는 조금 더 약간이라도 더 정갈한 그런 인테리어 거기에 순정 내비, 커넥티드카 기능이 들어가면서 사회초년생분들은 보험료 15% 정도 할인이면 차이가 크잖아요. 커넥티드카 특약, 현대해상 기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간성 자체는 티볼리보다 많이 못하지만 거의 배뉴, 코나랑 짝짝꿍을 하지만 그냥 콤팩트한데 시야 적당히 나오는 소형 SUV가 필요해. 적당한 값에 이렇게 접근했을 땐 얘가 지금 17년식 11만 킬로인데 900만 원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기 차종은 아니지만 감가가 좀 빨리 됐어. 상품성에 비해서. 그래서 한 3, 4년 타다 파셔도 한 4, 500원 충분히 받지 않을까. 야, 그 정도의 3, 400만 원 감가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양반들은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된다. 현대 기아차를 신차로 사도 소렌토를 사도 1년에 500원 기꺼이 빠지는데 한 3, 4년 타고 3, 400만 원 감가면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i40는 전체적으로 아픈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색안경 안 끼고 봐야지 이러고 안경을 딱 벗어도 차만 타면 애들이 다 상태가 이상해. 이런 기억 때문에 i40는 다른 채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권장하긴 어려운 친구다. 차는 막 조금 단단한 하체랑 공간성 이런 건 좋은데 심장, 변속기 조금 아픈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얘는 조금 그렇네요. 차종이 워낙 많고 최근에 다룬 친구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고요. 만약에 제 친구가 리스트를 뽑아와서 저한테 물어봤다면 저는 레이, 티볼리 요 정도까지 그냥 권장했을 것 같고 왜냐면 뭐 고장났다 뭐 한다 이러면 제가 또 뭐 알아봐주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직접 산다면 그냥 3시리즈, 말리부, 레이 요 정도 세대를 볼 것 같네요.